아직 갈 길은 참 멀어 보이죠. 이 주황색이 현재 그건데 고점 대비 지금 빠진 것이 이 자료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69.34%인데 우리가 그때 11월 기준으로 피크 기준 찍었을 때 마이너스 한 75%이잖아요. 요 정도 빠졌네요. 요 정도 더 빠졌는데 과거 2011년, 2013년, 15년, 2017년, 18년의 그 사이클을 보고 하락폭을 지금 본다면은 2011년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이 최고 많이 내려갔을 때 고점 대비 93.08%가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에는 84.81%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에는 83.47%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점점 이 하락폭이 미세하게 점점 줄어드는 거 지금 보고 계신데요.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의 이 75% 하락, 그리고 이번에 $17,000대 찍었던 거, 찍고 나서 올라갔던 거, 그 정도에서 이번에 마무리 지어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개인적 바람은 있지만, 이거 참 알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기간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는 좀 짧죠? 첫 번째는 좀 짧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최소한 이 완전한 하락 그 바닥을 찍을 때까지 걸린 기간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360일 내지 한 400일, 410일? 요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상적인 통계를 우리가 참고했을 때는 현재의 이 위치에서 통상적인 그 범위까지 지금 가려면은 상당히 좀 기간이 걸리겠죠. 다만 약간 이런 건 있습니다. 이때는 이만큼 걸렸어요. 2013년, 15년 이때는. 2017년, 18년은 이만큼 걸렸단 말이에요. 점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빠진 거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계산한다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락폭도 지금 충분히 내렸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한 요 레인지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가장 지금 베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바람이 있는 거죠. 시장의 흐름, 우리 바람과는 다르겠지만, 아무튼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좀 더 이제 이어서 보신다면은, 지금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는 2년간 신고점 경신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신고점 경신 당연히 어렵죠. 예. 보통 이 사이클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단숨에 그렇게 고점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지만, 이게 쉽진 않죠. 사실은 쉽진 않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우려했던 거, 지난 이제 화요일에 밤에 라이브 할 당시에 요 부분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비트코인 숏 ETF 출시 이튿날 거래량이 380% 증가했다고 하죠. ETF에 대한 인기가 지금 많은 상황이고, 이게 지금 약간 지금 변수죠. 이거 변수고, 그리고 지금 이건 이제 캐나다 현물 ETF예요. 캐나다 현물 ETF가 하루에 $5억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ETF 부분이 이렇게 좀 두 개를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보다 신규 채용을 줄이는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외적인 기업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바이낸스, FTX 이런 곳들이죠. 마진콜 당하기 직전이라든지 청산 당하기 직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이제 구제해주겠다. 그만큼 자본력이 빵빵하니까, 수수료로 빵빵하게 챙겼으니까.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지금 FTX 거래소 또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큰 프로젝트 거래소에 지금 이제 점점 대기업화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을 또 가져야 될 부분이, 저번에도 인터뷰했던 동생이 얘기했겠지만, 거래소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 하겠죠. 물론 거래소 코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약간 증권 문제에 관한 리스크가 예전에도 한번 대두가 되다가 지금 장이 안 좋고 사람들 관심이 멀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약간 좀 다른 쪽으로 관심이 가다 보니까 이야기가 안 나고 있는데, 충분히 증권 관련 문제 이슈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투자하는 것이 또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 거래소 코인, 특히 이제 바이낸스 BNB, FTX는 FTT 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들이 이렇게 거래소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신규 채용도 오히려 남들 줄일 때 늘리고 구제해주고, 자칭 이제 자신들이 이제 연준이 되겠다, 구제 금융을 해주겠다. 왜냐면 암호화폐 업계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거 해주겠다. 약간 그런 식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좀 나중에는 또 시장에 그렇게 나중에 훗날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좋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번에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거랑 사실 지금 나온 뉴스들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금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자꾸 이제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채굴업자들의 채굴 물량이 계속 지키지 않고 자꾸 이제 팔아 제끼고 있다. 이 말은 당장 지금 오를 거라고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채굴 중단 가격대도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일부 기계 같은 경우는 또 나머지 가격이 더 내려갈수록 이제 기계가 중단되고 해시레이트가 더 내려가겠죠. 그 리스크가 지금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이 빨간색 범위가 채굴 레인지인데, 채굴을 해도 지금 뭐 일부 기계는 뭐 손해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거 경험했던, 이제 강하게 경험하셨던, 오래 하셨던 분들은 요 부분을 경험하셨잖아요. 버티도 안 되면 확 던져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채굴업자들이 과연 지금 완전한 덤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지금 도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채굴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 정말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좀 메일 한 통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정보 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보, 좀 귀한 정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좀 나눌 선의를 베푸실 대형 채굴업체 대표님 연락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굴업자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 좀 리스크, 좀 이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좀 다 아시는 내용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셀시우스 추정 주소 방콜에서 2000 이더리움 포지션 종료 1150 이더리움을 회수했다. 뭐 손해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셀시우스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아직까지도 ING인 상황이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 에로 캐피탈 보이저 디지털에 대한 미상환 대출금 약 6억 6천만 달러를 6월 27일까지 갚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을 한다, 이제 통보를 했다는 것인데, 지금 6월 27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거의 현지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일 텐데, 그러니까 다음 주, 지금 주봉 딱 시작할 때고, 지금 리스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무사히 넘어가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불안해요. 왜냐면 자꾸 이제 6월 말 되면서 갚아라, 뭐해라, 월말 되니까, 또 분기 말이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어떤 얘기가 터질지를 일단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유사하니까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유사하고, 그 다음 주가 이렇게 했을 때 요런 식으로 한 번 더 내리꽂는 현상, 요 퍼센트로 따지면 지금 기준은 얼마입니까? 뭐 요렇게 보신다면은 뭐 30%로 봐도 괜찮을 텐데, 요 정도 레인지로 볼게요. 20% 정도 떨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 참 베스트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해주고 무사히 넘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지금 뭐 채굴업자들이 과연 이게 지금 끝난 건지 그거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디파이 관련 이런, 아니면 뭐 벤처 캐피탈 관련 이런 대출 상환 문제, 이 문제도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으로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게 이제 니어 프로토콜이라고 그레이 새끼에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그 대표 베리 실버트도 얘기를 했었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메인 포트폴리오인 니어에서 돌아가는 M2E라고 하죠. 움직여서 막 이렇게 스태프분 같이 움직여가지고 뭐 코인 돈 버는 거예요. 뭐 메디블록도 뭐 한국권 이렇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코인을 버는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1대1 교환이 가능할지 안 할지를 그때 4월 당시 공유드릴 때는 이게 컨펌이 안 났었는데, 지금 오늘 공지가 나왔어요. 그 앱에서 이제 이건 제 레퍼럴입니다. 그냥 저한테 5개가 들어오는데, 저한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가입하셔도 되는데, 이 스웨트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요즘 근데 M2E가 그렇게 뭐 한번 펌핑하다가 뭐 스테픈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 좀 그렇게 막 안 좋았잖아요. 요즘 막. 그리고 막 운동화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투자 대비 지금 ROI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인기가 약간 시들해진 느낌이 있는데, 또 시장 좋아지면은 또 사람들 또 달라붙으니까 이건 뭐 멀리 보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거는 중요한 거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다. 핸드폰에 깔아놓고 그냥 돌리면 되는 거니까, 열심히 걸으면 되는 거니까,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저기 발걸음 개수 올리는 거 같이 깔아놓고 해도 같이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걸로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돈이 안 드니까, 초기 비용이 하나도 안 드니까. 레이 달리오가 이거 얘기를 했던 게 비트코인 달러 대체 기축통화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문장을 좀 자세하게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기축통화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비트코인이 가격이 더 펌핑이 크게 돼서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때면 이 근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럼 비트코인 나중에 더 몇 년간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십몇 년간에 견뎌온 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계속 맨날 죽었다 비트코인 제로로 갈 것이다 했지만 그 십몇 년의 그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하락 테스트를 다 맞아가면서 현재까지 버틴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더 데이터가 쌓이고 그리고 대중들의 인정을 받고 특히 대중들의 인정을 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 비트코인의 이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어요. 누가 필요하냐?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대중은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대중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자본가. 그리고 돈 많은 기업. 그리고 돈 많은 인플루엔서 스타, 대스타.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면은 대중은 따라 붙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많이 목격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많이 목격했잖아요. 자, 왜 그럴까? 바로 신뢰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 이 바닥은 이 신뢰라는 것이 사실 다들 좀 두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이 코인을 신뢰해서 되나? 심지어 비트코인마저도 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으니까요. 지금 아직까지도. 왜 그러냐? 이거를 가치를 보존해줄 그 무언가를 다들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들 신뢰를 원한 거고 그게 안 되니까 도지가 왜 인기가 많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밀어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신뢰라는 것이 뒷받침되니까 어떤 내가 눈에 보이는 유명한 대상이 이 코인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존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일론 머스크 요즘에는 암호화폐를 투자라고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좀 열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한테 공감을 받을 필요 없다. 즉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유명한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 대중들은 따라 붙는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상승장에 대한 이 트리거? 이거에 대한 약간 이건 좀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이라서 그냥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우리 코로나 과정을 겪으셨다시피 그런 과정을 좀 우리가 좀 되새겨 본다면은 이번에 지금 많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있잖아요. 물가가 물가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 해서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인데 수요를 죽인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요를 지금 죽여야 돼요. 그죠? 덜 쓰게 해야 돼요. 그만 나가라. 그만 나가서 돈 써라. 결국엔 그거 해야 돼요. 물가 잡으려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선 그만 나가지 말고 실물 자산을 소비하지 마라. 실물 자산? 실물 소비하지 마라. 실물을 소비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지난번에 경험하셨잖아요. 다 집에 가둬놔야 돼요. 집에 가둬놔야 됩니다. 집에 가둬놓으면은 실물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것보다 이런 투자나 사람들이 향했던 것이 투자나 이런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또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또 메타버스로 또 이어지고 해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번에 지금 구 페이스북 지금 이 눈에 쓰는 그걸 개발한 거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정교하게 개발하고 있던데 시력 1.0에 가까운 아주 정교한 기계를 개발하고 있던데 또 조만간 그런 세상 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런 물가를 잡기 위한 이런 것들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WHO에서 갑자기 원숭이 두창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더니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무튼 어디서 발생했다는데 이게 동성간이 접촉 어쩌고저쩌고 한데 갑자기 이게 또 뉴스에 보도가 되고 한국에서도 지금 한 명이 확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타트를 약간 끄는 느낌인데 자꾸 이런 거를 내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만 나가서 그만 좀 돈 써라. 물가 올라간다. 이제 좀 집에 좀 들어가라라는 이 시그널이 서서히 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 코로나 때도 이제 한국에 한두 명 들어오더만 이제 번지기 시작했죠. 한국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전 세계 이게 중요한데 얘가 될지 다른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빌 게이츠가 다음 팬데믹을 조심하라라고 분명히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것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음 질병이 오고 사람들이 또 집에 갇히다 보면 물가는 또 잡힐 것이고 또 집에 가둬놓고 또 할 거 없으니까 또 금융자산 쪽으로 또 돈 벌어야지 해가지고 흘러가는 거 우리 지난 코로나 이후에 또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요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7월 ETF,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도 지금 채팅창에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되면 좋은데, 뭐 큰 기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선물 ETF 같은 경우도 막 될 것 같이 하다가 상승장 때 막 연료로서 썼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이걸 비트코인 연료로 상승 재료로 아주 강력한 상승 재료인데 지금 쓴다고 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도 뭐 지금 준비가 돼 있다, 자신 있다. 마이클 소네샤인 CEO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근데 한편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일했던 그 변호사를 지금 채용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 SEC의 승인을 이제 받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대응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 될 가능성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이거 빼먹었다. 이거 중요한 건데.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오히려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캔들로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주봉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 선으로 된 것은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자, 이 도미넌스를 지금 보신다면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어요. 이 지금 사실 가장 건전한 상승장은, 진정한 상승장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완전 올라가 주면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 정도 올라와주고 충전을 해주고 쭉 한번 내려가 주면서 알트 펌핑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이클이 좀 한번 도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오를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이게 도미넌스가 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지만, 크게 비트가 더 많이 오르고 알트는 조금 오르고, 이게 이제 도미넌스 올라가는 거고, 또 다른 케이스가 비트가 조금 내려가고 알트가 더 많이 내려가는, 이런 하락장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미넌스 쪽으로요. 끝으로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트위터에도 좋아요를 눌렀었는데, 맨날 우리는 이럽니다. 코인 투자할 때, 그 코인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내 거인데, 맨날 올라오고 나서 이게 내 건데 왜 안 했을까? 왜? 맨날 그런 후회만 합니다. 그런데 후회를 할 게 아니라 샀어야죠. 그죠? 근데 그걸 참 맨날 아쉬워하고 뒤를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미 몇 년 하시고 아니면 몇 개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경험하셨다시피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발견을 못할 뿐입니다. 사실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가 됐고 넘겨야 되고요. 그 의미 없고요. 계속 보는 것은 방향이 이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회, 수많은 기회에 초점이 가는 것이 더 우리의 그 이익에, 그리고 수익에 100%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습관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빵 위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안전하게 해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자세가 제일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